전해드린 대로 미국이 다음 달 1일부터 상호 관세 25%를 부과하겠다고 해 앞으로 한미 간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희가 이 지점부터 좀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관세 서한을 가장 먼저 공개를 했어요. 이거 의도가 뭐라고 보십니까? 예, 한국하고 일본은 사실 미국과 교역 비중이 큰 나라인 동시에요. 예. 미국과 안보 동맹으로서 안보에 대한 의존도 역시 큰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과 일본하고 무역 협상에서 자국이 협상력이 높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이 두 나라에 대해서 서한을 먼저 공개함으로써 다른 나라에게도 우리가 안보 동맹인 일본하고 한국에 대해서도 먼저 이렇게 강한 조치를 취하니까 너네도 알아서 우리와 협상에 성실히 응해라라는 경고의 메시지까지 전달할 수 있어서 상당히 효과적인 전략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과 함께 발표된 일본 기존 관세율 네. 24%에서 1%포인트가 증가된 25%가 적용이 됐는데 우리나라랑 같은 관세율입니다. 최악은 피했다는 평가예요. 어떻게 보세요? 예, 한국의 입장에서 뭐 관세율이 더 높아지지는 않았다라고 해서 최악은 피했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사실 아쉬움이 남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여전히 작년 기준으로요. 미국이 무역 적자를 쌓은 규모가 일본 같은 경우는 694억 달러고요. 한국은 660억 달러로 우리보다 일본이 무역 적자 규모가 더 높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하고 한국이 동일한 수준의 상호 관세율을 적용받았다는 것은 한국의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서한의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볼 텐데 트럼프 대통령 상호 관세 부과 시점 다음 달 1일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일단은 우리한테는 약 3주가량의 시간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협상의 여지는 남겨뒀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애시당초 그 3주간의 기간 동안에 여러 나라들과 동시다발적으로 무역 협상을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한 일정이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일단 협상을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하되 추가적으로 3주간의 시간을 더 줌으로써 마지막으로 협상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유예는 미국 입장에서도 불가피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도 이 남은 기간 동안에 좀 철저한 전략을 짜서 좀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관세 면제 조건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 미국 내 생산 확대 등을 얘기를 했어요. 한국의 양보가 더 커야 한다는 압박 카드로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관세 전쟁을 벌이게 된 이유가 애시당초 미국의 제조업 부흥, 특히 내년에 중간 선거에서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될 러스트벨트 지역에서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목적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미국 내에 투자를 더 늘려서 이 제조업의 일자리를 늘리게 하는 것이 애시당초 미국의 원하는 바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 서한에서도 명시한 것이고요. 이것은 결국은 우리가 미국과의 협상에 있어서도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를 늘려서 제조업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주겠다라는 것을 약속을 하는 것이 일정 부분 관세 압박을 낮추는 데도 효과적일 것이다라는 것을 시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언급된 게 트럼프 대통령 양국 간 관계에 따라서 관세를 높이거나 낮출 수 있다라는 말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한미 관계에 따라서 관세가 어떻게 매겨질지 이렇게 지켜봐야 하는 상황인데 구체적으로 미국이 우리한테 원하는 건 뭐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예, 사실 미국이 이번에 관세 협상에 있어서도요. 제일 먼저 관세 협상을 타결한 영국과의 예에서도 봤을 때요. 중국을 견제할 목적으로 이 안보 측면에서 미국에 협조하는 나라들에게 추가적으로 당근을 줬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항공 우주 쪽에서 관세를 좀 면제해주는 혜택을 줬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사실은 미국의 안보 측면에서 협조를 해주면 뭔가 추가적인 혜택을 줄 수가 있는데 미국이 안보 측면에서 우리에게 좀 협조가 필요한 부분은 특히 조선업에서 협력입니다. 해군력 증강에 도움이 되고요. 또 방산 쪽에서의 협력이 절실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미국에 협조를 하게 되는 것은 역시 관세 협상에서 우리의 협상력을 높이는 부분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참 앞으로의 정부의 대응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우리 정부는 남아있는 시간 동안 협상에 박차를 가하겠다 이런 입장이고 위성라 국가안보실장까지 미국에 급파된 상황이잖아요. 어떤 전략으로 나서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전략은 사실은 미국이 지금 영국과의 관세 협상, 그다음 베트남과의 관세 협상을 봤을 때는요. 철저하게
각각의 기브 앤 테이크, 주고받기식의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명약관화한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농산물 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요. 우리의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일정 부분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고 대신 농민을 지원하는 정책을 예.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미국에게 안보 측면에서 협조를 하는 거. 아까 말씀드린 조선업이라든지 방산 부분에 협조를 약속을 하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 기업의 미국의 제조업 부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대미 투자를 늘리겠다. 이런 것을 제시를 하면서 우리가 받아낼 것은 핵심 대미 수출 품목의 예. 자동차, 그다음에 반도체, 철강 부분에서 관세를 낮추는 그런 것을 얻어내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짧게 추가로 좀 질문을 드릴게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지금 상태에서 농수산물을 개방을 한다면 그럼 많은 타격이 입혀지게 되나요? 사실 농수산물 시장 같은 경우는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는요. 우리의 대미 무역 구조를 봤을 때 상당 부분은 좀 적은 비용으로 우리가 양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방위비라든지 이런 쪽을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봤을 때는 좀 농산물 시장을 일부 개방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대신 농민들의 피해가 예상이 되니까 그쪽에 대한 지원 방안은 따로 정부에서 강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도 추진 중인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양국 정상회담 관세 문제 좀 돌파구가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을 보면 항상 이 탑다운 방식으로 결정하는 것을 선호하는 네. 그런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요. 예. 양국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뭔가 큰 틀의 합의가 나오게 되면 탑다운 방식으로 오히려 관세 협상의 돌파구가 생길 가능성도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정부는 정부대로 다만 이제 예. 기업들도 대비를 잘 해야 될 텐데 기업들은 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 것으로 보세요? 예, 결국 기업 입장에서는 예.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는 전략, 그다음에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전략 이 두 예.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미국이 베트남과의 관세 협상에서 봤을 때 환적을 규제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베트남의 생산 기지를 우리 기업이 건설을 해서 베트남에서 조립을 해서 수출을 할 경우에는 오히려 이 환적 금지 때문에 된서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업의 입장에서 미국 내에서 생산을 늘릴 가능성이 크다. 이게 기업의 입장에서 더 좋은 방식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산 기지를 갖다가 미국 내에 늘리는 식으로 대응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중국으로부터 예. 부품이라든지 광물의 의존도가 높을 경우에 미국이 관세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중간재나 핵심 광물의 의존도를 좀 중국이 말고 다른 나라로 넓히는 방식. 그다음에 수출 시장을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이라든지 예. 동남아시아로 다변화하는 방식.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짧게 환율과 증시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환율은 좀 오름세로 마감을 했던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예, 왜냐하면 지금 관세 협상이 예. 타결이 안 되고 지금 이 압박의 강도를 더하면서 3주간의 불확실성이 더 유예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3주 동안에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늘어나서요. 투자자들은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좀 위험자산, 우리나라 증시는 이렇게 분류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크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은 상승을 하고요. 한국의 주가는 일부 낮아지고요. 대신 안전자산인 뭐 금 가격이라든지 미국의 달러, 미국 국채 이런 것들의 가격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서한의 의미와 파장까지 석 교수님과 자세한 얘기 나눴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